안녕하세요. 미미텍스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부동산 세금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네, 정부가 바뀌면 정책 방향도 달라지니까 부동산 세금도 계속 바뀌게 돼요. 오늘은 정권별로 어떤 정책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집값이나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세무사님,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도 그렇고 그 흐름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각 정부별로 부동산 정책 흐름과 조정 대상 지역 변화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2023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시장을 살리자는 분위기였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없었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였고요. 규제 강화를 본격화했고 2017년 9월 6일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 윤석열 정부는 2022년에 시작됐고요. 정권 초반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전환이 됐어요. 2023년 1월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지금까지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고요. 아직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는 없지만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종부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면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줬는지 설명드릴게요. 실수요자 분들이 자주 보는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요. 정권과 정책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잠깐 집값이 하락했던 적도 있었고요.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에는 매매가는 급등하고 전세가는 떨어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그래프에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후로는 서울 중심지 위주로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화면에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정권마다 꽤 다르던데요? 취득세도 정권마다 크게 달라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최대 12%까지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됐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일부 유예나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나 무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양도세는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양도소득세는 특히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큰 세금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함께 중과세율이 최고 30%까지 적용이 됐어요. 특히 2017년 9월 6일에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양도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 리셋 조항도 한때 시행됐다가 2022년 5월에 폐지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웠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규제가 완화돼서 지금은 예전보다 좀 자유로워진 편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시행이 돼서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중과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유예 상태라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언제 샀느냐와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주택을 처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기본 세율의 최대 30%까지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2023년 1월 5일부로 서울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만 조정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파는지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세금 차이가 진짜 크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참고로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대선 공약 당시에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정 대상 지역 기준이나 양도세 중과 요건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 조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발표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럼 종부세는요? 이것도 꽤 많이 바뀐 걸로 기억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랑 관련이 깊은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에서 9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해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었습니다. 이 현실화 로드맵은 집값과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확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에겐 최고 6%까지 과세가 됐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체감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까지 낮췄고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도 12억 원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종부세 감면 방향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재산세는요? 종부세랑 같이 비교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산세도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오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담이 꽤 컸어요. 윤석열 정부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더 확대한 상황이었고요.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 실수요자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정책 변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실수요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실수요자라면 집을 언제 살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례 같은 감면도 적극 활용하세요. 장기 보유 공제나 거주 요건도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내가 만약 다주택자라면 매도 시기를 정권 말기 또는 정책 전환 시점에 맞춰서 조절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종부세 공제나 비율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정말 정책 하나 바뀌는 걸로 세금이 엄청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부동산 세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집이라도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미미텍스처럼 정책 흐름을 함께 분석해주는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또 봐요, 우리.